문화전당의 완공을 앞두고 광주의 한 초등학교 어린이들이 마련한 이색 퍼포먼스가 시작되는 등 어린이 프로그램들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국내 최대 흑두루미 월동지인 순천만에 올 겨울에는 최대 1,000마리가 겨울을 날 것으로 보입니다. 모내기를 하지 않고 벽실을 직접 뿌려서 벼를 키우는 문온전파눈에서 수확 행사가 열렸는데 모내기 농법에 비해 생산비와 병해충 모두 줄어들었습니다. 세월호 실종자 가족들이 수색의 최후의 수단으로서 선체 인양도 검토하고 있다는 뜻을 밝힌 가운데 일부 가족들은 여전히 인양 검토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우리 동네 미용실이 얼마나 오래됐고 또 꽃집 주인은 어느 초등학교를 나왔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광주의 한 초등학교 어린이들이 마련한 이색 퍼포먼스를 보시면 아마 우리 이웃들의 이야기가 궁금해지실 겁니다. 첫 소식 박수인 기자입니다. 초등학교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10여 명씩 조를 이루어 학교 밖 마실에 나섭니다. 이들이 도착한 곳은 동네 미용실. 가게 앞에서 대기하고 있던 아이들은 미용실과 주인 원장님에 대한 이야기를 마실객들에게 들려줍니다. 일을 할 때 가장 고민되는 것은 무엇인가요? 어떻게 해서 손님을 예쁘게 할까 하는 그런 고민을 많이 하지요. 마실객들은 동네 꽃집과 한의원, 손글씨 공방과 세탁소를 차례로 돌며 아이들로부터 가게와 주인에 대한 소소한 이야기를 전해 듣습니다. 동산초등학교 앞에서 진행된 이 이색 퍼포먼스는 내년에 개관하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마련한 어린이 문화교육 프로그램입니다. 지난 몇 주 동안 아이들은 학교 앞 가게들의 이야기를 직접 수집하고 기록한 뒤 현장 공연으로 구성해 소개했습니다. 가게 안과 밖을 그림으로 그리고 나서 선생님, 여기 가게 주인이신 선생님을 학교로 모셔서 인터뷰를 해서 가게들의 이야기를 수집해보니 한의원 원장님은 같은 초등학교 선배였고 미용실 원장님은 재능 기부 봉사왕이었습니다. 이 가게가 뭔지도 몰랐고 이 가게가 있는지도 몰랐는데 붓글씨를 한다는 것도 알았고 등굣길에 무심코 지나쳤던 가게 어른들은 이제 아이들의 든든한 이웃이 됐습니다. 당연히 글씨는 어떻게 씁니까? 그런 질문이 올 줄 알았는데 선생님 결혼 언제 하셨어요? 선생님 좋아하는 색깔은 뭐예요? 실제 그런 학생들 아니면 주변에 이런 이웃들 그런 공연물들이 더 많이 아시아문화전당에 전시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초등학교 아이들이 전하는 이웃들의 이야기는 내일 오후 2시 동산초등학교 앞에서 한 차례 더 공연됩니다. MBC 뉴스 박수인입니다. 국내 최대 흑두루미 월동지인 순천만에 올해도 어김없이 흑두루미가 찾아왔습니다. 매년 관찰되는 개체수가 늘고 있는데 지금까지의 추세를 볼 때 올겨울에는 최대 1,000마리가 순천만에서 겨울을 날 것으로 보입니다. 문영철 기자와 함께 아름다운 자태를 함께 보시죠. 드넓은 갯벌 위에 수십여 마리의 검은 철새들이 여유롭게 논일고 있습니다. 긴 날개를 퍼덕이며 무리지어 창공을 가르는 장관도 펼쳐 보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만여 마리밖에 남지 않아 멸종위기종으로 분류된 흑두루미. 시베리아에 둥지를 틀었다가 겨울을 나기 위해 올해도 한반도 남쪽 끝 순천만을 찾았습니다. 지난 22일 올 들어 처음으로 이곳에서 관찰된 흑두루미는 모두 230여 마리. 이렇게 한꺼번에 많은 수가 날아든 건 올해가 처음입니다. 월동을 위해 경북 구미의 해평 습지를 거쳐 일본으로 이동했던 흑두루미가 4대강 사업으로 낙동강 주변의 습지가 줄면서 이동 경로를 바꾼 것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월동 개체수도 지난 2008년부터 매년 평균 20%씩 증가해 지난해에는 854마리를 기록했습니다. 전년도에는 10월 17일 날 3마리 정도가 첫 도래를 했고요. 올해는 5일 늦춰진 10월 22일 날 도래를 했는데요. 증가 추세로 보면 이제 천학이 오지 않을까. 흑두루미의 월동을 위해 서식지 주변에 먹이가 공급되고 차량이나 일반인들의 출입도 일부 통제됩니다. 이렇게 순천만에서 안전하고 따뜻한 겨울을 보낸 흑두루미는 내년 3월쯤 다시 시베리아로 떠나 번식 활동을 시작합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세월호 실종자 가족들이 선체 인양은 수색의 최후 수단으로서 고려하고 있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실종자 가족 법률 대리인인 베이철 변호사는 실종자 가족들도 최후의 수색 방안으로서 세월호 선체 인양에 대해 고려하기 시작했다며
앞으로 인양을 포함한 모든 결정 사항을 실종자 가족들이 다수결로 결정하는 방안 등 절차를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일부 가족들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만큼 수색 종료나 인양을 적극 검토하는 단계는 아니라며 실종자 수색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광주 비엔날레에서 전시 불가 논란을 빚었던 홍성담 작가의 세월 5월 작품이 다음 달 1일 세월호 참사 200일을 맞아 팽목항에 전시됩니다. 전시되는 작품은 원본을 다시 출력한 작품으로 가로 10m, 세로 2m 40cm인데 세월 5월 작품 옆에는 당시의 참사를 기억할 수 있는 조형물과 전시 퍼포먼스도 펼쳐질 예정입니다. 한빛온전이 지난 17일 증기발생기 세관 균열로 멈춰선 3호기에서 유출된 방사능 기체물질을 검사하면서 검사해야 할 핵종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따르면 한빛온전은 증기발생기에서 채취한 시료를 검사하면서 8가지 종류의 핵종을 검사했지만 정작 검사했어야 할 핵종인 삼중수소는 빠뜨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대해 원전은 몰라서 검사를 빠뜨린 것 같다고 해명했지만 엉뚱한 증기발생기를 차단하는 등 한빛 3호기와 관련한 오판이 계속되면서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벼농사에는 모내기를 하는 게 당연한 것처럼 돼 있는데 예전에 우리 선조들은 벽씨를 직접 땅에 뿌려서 농사를 지었죠. 이 방법을 개량해서 선조들이 해왔던 방식대로 직접 땅에 벽씨를 뿌려 키워봤더니 생산비와 병해충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빨간 콤바인이 누렇게 익은 벼를 베며 바삐 움직입니다. 이 논해벼는 모내기 농법이 아닌 논에 직접 벽씨를 뿌려 키운 이른바 문헌전파 농법으로 키운 벼입니다. 기존의 모내기 농법은 모짜리에서 모를 키우는 수고가 있었습니다. 모를 키우는데 시간이 그만큼 더 들고 인건비도 많이 들게 됩니다. 농사를 짓는 모짜리를 키우는 기간이 약 한 30일 정도 되거든요. 모짜리를 할 때는. 근데 문헌전파를 할 때는 바로 한 최하 한 이틀, 그래서 한 3일 정도면은 심을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문헌전파 농법은 일정한 간격으로 벽씨를 논에 직접 뿌려 논에서 바로 모를 키울 수 있게 됨에 따라 생산비와 인건비를 크게 줄일 수 있게 됐습니다. 실제로 가을 거지를 해보니 수확량은 모내기 농법과 비슷했지만 쌀 한 가마니에 2만 원가량의 생산비가 절감됐고 병해충 발생률도 최대 1.2% 줄어들었습니다. 파종 비율을 한 20% 정도 절감할 수가 있고 뿐만 아니라 병충해와도 상당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큰 경쟁을 갖출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문헌전파 농법이 초고령화 등으로 농사짓기 힘든 환경으로 변하고 있는 농촌 지역에 새로운 대안이 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광주 MBC에서 창사 50주년을 맞아 준비한 5부작 희망 대토론. 이번 주에는 미래 세대에 전하는 희망의 메시지가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의 공연과 함께 전달될 예정입니다. 이재원 기자입니다. 광주 MBC 창사 50주년 특집 희망 대토론. 4부에서는 한국이 낳은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 박지혜 씨가 발제 공연에 나섭니다. 우울증을 극복하고 세계 정상에 우뚝 선 박지혜 씨는 자신의 경험담을 아름다운 선율에 진솔하게 실어 담을 예정입니다. 이왕에 내가 바이올린 하는 거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가 되고 싶다는 그런 얼토당토 않는 그리고 비현실적인 꿈을 저는 꾸었습니다. 김황식 전 국무총리도 테드 발제에 나서 미래 세대에게 희망의 메시지와 함께 독일 통일에서 찾을 수 있는 교훈을 전달할 예정입니다. 우리는 기필코 통일을 이루어야 우리 미래 세대들이 좀 더 큰 뜻을 가지고 활발하게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올 것이다. 각자의 분야에서 성공 가도를 달리고 있는 젊은 세대들도 토론 패널로 참가해 미래 세대들이 도전할 수 있는 꿈과 희망을 선사할 계획입니다. 최고의 무기는 젊음이라고들 얘기를 하죠. 무한한 가능성을 가졌다는 것인데요. 새우잠을 자더라도 고래 꿈을 꾸십시오. 오히려 약점이 성장 동력이 되고 그리고 그 드라마가 인생에 있게 됩니다. 자소서도 나중에 쓸 구절도 많이 나오고 그리고 약점 있는 사람은 축복이라 생각하시고 테드 발제와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의 공연이 함께하는 희망 대토론 4부.
미래 세대에게 전하는 희망의 메시지가 오는 일요일 오전 7시 10분부터 2시간 동안 방송됩니다. MBC 뉴스 이재원입니다. 윤장현 광주시장 측근에게 사전선거 운동 의혹을 폭로하겠다며 돈을 뜯어내려 한 선거 브로커가 구속됐습니다. 오늘 광주지법에서 열린 이모 씨에 대한 영장 실질 심사 결과 법원은 도망 및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 씨는 불법 선거운동 자료를 검찰에 넘기지 않겠다며 대가로 윤 시장 측근에게 5억 원을 요구하고 불법 선거운동 사조직을 결성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다음 달로 예정된 호남 고속철도 운영 계획 발표를 앞두고 KTX가 광주역으로 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광주 북구 지역 주민들은 오늘 오후 광주역 앞에서 집회를 갖고 주민 편익 증대와 도심 공동화 방지 등을 위해서는 KTX가 광주역까지 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의 간추린 소식입니다. 한국과 베트남 외교 정상화 22주년을 맞아 베트남의 민족 시인 탄생을 기념하는 국제 학술 대회가 열렸습니다. 한배 문화교류협회 주관으로 열린 오늘 국제 학술 대회에는 응우엔 반호환 학회장과 조선대 안경환 교수 등 두 나라 학자들이 참석해 올해로 탄생 250주년을 맞은 베트남의 민족 시인 응우엔 쭈의 작품 3개를 토론했습니다. 응우엔 쭈는 지난해 유네스코가 위대한 인물로 선정한 베트남의 민족 시인입니다. 광주과학문화축전이 오는 일요일까지 광주과학관에서 열립니다. 올해 과학문화축전에서는 이공계 진로체험마당과 과학문화체험마당, 과학놀이체험마당 등 7개 영역에서 과학을 체험하고 흥미를 느끼게 해줄 프로그램들이 진행됩니다. 한말 호남의병의 최대 격전지였던 광주 어등산 박산마을에서 제5회 호남의병 추모제가 열렸습니다. 참석자들은 호남의병 영령들의 정신을 계승하여 민족 정기를 바로 세우고 평화 통일을 이루는 계기를 만들자고 다짐했습니다. 농협 전남본부와 광주보호관찰소는 어제부터 나흘 동안 화순군 청풍면에서 홀로 사는 78살 김채순 할머니의 집을 수리해주고 있습니다. 관련 비용은 농협 전남본부에서 지원했고 광주보호관찰소에서는 사회봉사 대상자들을 현장에 지원했습니다. 간추린 소식이었습니다. 카메라 기자의 시선으로 우리 주의 문제점을 고발하고 대안을 생각해보는 카메라 리포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생활 쓰레기가 점령해버린 어린이 교통공원을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버려진 양심들 김영범 카메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오메 아주 누가 이렇게 버려놨대. 참말로 그 얼굴 좀 보고 싶네. 어떤 사람이 버렸는고. 참말로 대단하네 이 사람도. 이거 뭐야 이거 양심도 없네. 어? 아이들이 얼마나 환경 좋고 공기 좋은 데서 놀아야 할 이 참 신선한 자리에 굉장히 불쾌함 느끼고 변찬우 광주지검장이 관내 학교들을 돌며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변 지검장은 오늘 화순 이양고를 찾아 학생들을 상대로 학교폭력 사건 처리 절차를 소개하고 무관심이나 방관도 학교폭력을 키우는 요인이 된다고 강조했는데 다음 달 10일에는 영광고를 찾아 강연할 예정입니다. 공석 중인 광주시립미술관 관장에 중진 화가인 조진호 씨가 선임됐습니다. 조진호 신임 관장은 조선대학교 사범대학 미술교육과를 졸업하고 민중미술 화가로 활동하며 서민들의 애환을 주로 작품에 담아왔습니다. 시립미술관장은 지방 서기관 직급으로 임기는 2년입니다. 광주 전남에서 발생한 의료 분쟁 사건에 대한 의료 분쟁 조정위원회가 열렸습니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광주도시공사에서 환자와 의료인, 조정위원 5명이 참석하는 조정위원회를 열고 신경외과와 정형외과 사건 2건에 대한 조정을 시도했습니다. 조정위원회는 이 자리에서 의료사고 감정 결과를 토대로 환자와 의료인의 입장 차이를 조정하는 한편 수용 가능한 손해배상액을 신청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광주시가 체육 세 단체와 김대중 컨벤션센터, 5.18 기념재단에 대한 종합감사를 벌여 모두 33건의 부적정한 사례를 적발하고 10명을 징계조치토록 통보했습니다. 또 사전 승인 없이 집행된 사업비나 다른 목적에 사용된 교부금 등 부적정하게 집행된 예산 884만 원을 회수토록 조치했습니다. 광주시는 감사 결과를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시민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